난 제일 심각한 건 이거라고 봅니다. 고리 2호기가 고장이 나서 지금 보름째 정지돼 있어. 그런데 윤석열은 이거를 계속 운전하겠다는 거야. 나 미치겠네 진짜. 그러니까 오래된 고령, 노후된 그 원자력 발전소의 가장 큰 리스크가 그러니까 유리화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핵분열이 일어나는 원자로 자체는 쇠로 만들겠죠. 그게 뭐 굉장히 이름이 복잡한 합금으로 만들겠지만 일단 쇳덩거리라고 합시다. 쇠로 만들겠고 그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는 그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 있죠. 건물은 두께 뭐 1m, 1.5m짜리 콘크리트로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계속 엄청난 수준의 방사능을 쬐다 보면 쇠도 콘크리트도 유리와 비슷한 현상이 되는 그렇게 되죠. 성질이 바뀌어요. 그래서 외부 충격이 굉장히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진이나 외부 충격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겪어야 되는 위험의 크기는 점점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고리 원전은 이 우리나라 원전 산업 초창기에 만들어진 그 건물이다 보니까 위치가 바로 부산 옆에 있습니다. 바닷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대도시하고 원전이 가까운 데가 없습니다. 보통은 그 반경 100km 이내에 그러니까 10만 명 이하, 뭐 50만 명 이하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그 입지를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경 20km 내에 수백만 명이 살아요. 예. 울산도 있고 부산도 있고 뭐 양산 이런 큰 도시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냥 기술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정지시키는 게 상식적인 거죠. 사고가 났을 때 그 주변 반경 20km 안에 수백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고리 2호기가 만들어진 게요. 1983년입니다. 우리가 2022년이잖아요. 원래 사용 연한이 30년이잖아요. 40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0년이에요, 예, 원래.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대충 일반적으로 한 10년 더 연장해 쓰긴 쓰는데 요게 설계 수명이 내년 4월 달에 끝납니다. 그 딱 40년 채우는 거지. 근데 이 고리 2호기 내부 차단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거야. 그래갖고 멈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것 같으면은 더 이상 기한 연장하지 말자.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노후화 되기 시작하면 방사능도 더 많이 누출될 거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가 사고가 나서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었던 게 있었다면 예. 더 신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새로 짓는 거 돈 드니까 더 고쳤어를 윤석열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찍었던 부산 사람들은 고리 원전이 없어도 그거 먹고 살잖아. 예. 오히려 고리 원전이 부산 사람들의 생계를 막는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부산 사람들은 윤석열을, 언론들이 보도를 크게 안 하다 보니까 윤석열을 지지하는 상황,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정권한테 박수를 보내는 이런 상황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시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한수원이나 산업자원부에다가 그러니까 고리 원자력 발전소 사고 시 시민 대책 매뉴얼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매뉴얼이 없습니다. 법률에는 분명히 민, 관, 군이 합동으로 그 피해 대책 매뉴얼을 만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매뉴얼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방법이 없어. 사고 나면 수백만 명이 한 번에 어디로 갑니까? 그럼 어떡해? 그러니까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서. 사고 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수원 내부에서 일을 하는 그 노조원들이 자신들이 더 걱정한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인사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리스크부터 기술적인 거, 그리고 이렇게 너무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화됐기 때문에 생기는 본질적인 리스크까지 계속 겹겹으로 위험해지니까 자신들이 더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 새날도 오랜만에 전문가 모셔가지고 방송 한번 할게요. 원전 관련해서는 당장 재미있는 이슈는 아니야. 여러분들 뭐 김건 이야기하면 되게 좋아하시는데 요거는 상상을 초월하기 심각한 이슈거든요. 설사 거리에서 당장 사고가 안 난다고 칩시다. 그 기조로 원전 비중을 더 늘려. 저번에 한 말씀드렸죠. 문재인 정부는 현재 한 20%이던 거를 더 밑으로 줄이려고 하고 15% 정도 줄이려고 하고 윤석열은 한 5%더 늘리려고 하고 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요것이 이제 30%에서 25%, 30% 늘리려고 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기술은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윤석열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받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한 60년 정도 기한을 두고 하는 거면 그 사이에 탈원전 정책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뭐 아는 게 없으니까 후쿠시마에서는 폭발이 없었다고 말했던 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나라에서 대형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후쿠시마 같은 데서 몇만 명 한꺼번에 죽어버리잖아요. 거기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전력이나 에너지 이슈를 이야기를 할 때 얼마만큼 많이 생산할 것인가. 그래서 그 생산을 많이 할 때 그 방법을 천연가스로 할 건지 뭐 원자력으로 할 건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인 패턴은 그게 아닙니다. 트렌드는 에너지 사용하는 양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특히 우리나라가 같이 그러니까 에너지 기준으로 건축 설계에 대해서 제도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에 대한 이 법적인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전기를 많이 생산해서 많이 쓰도록만 계속 이렇게 정책이 만들어져 오다 보니까 그런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라도 안 늦었어요. 우리나라가 워낙 이렇게 뭔가 한번 해보자고 하면은 제대로 잘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하나 짓더라도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기존의 설계보다 훨씬 더 적은 전력으로 적은 열로 쾌적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지금이라도 계속 법률로만 도입해도 전기 생산을 더 늘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왜 계속 전력을 많이 늘려야 된다? 라는 이 전제만 가지고 그걸 원자력으로 할 거냐, 무슨 석탄으로 할 거냐, 이것만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 양산이 있잖아요. 문 대통령이 계시는 곳. 양산이 부산 바로 옆이에요. 고리하고도 가까워. 불안해 죽겠어 진짜.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구 여러분들 정말 제가 하소연 드리겠습니다. 국가적 아젠다는 당신네들처럼 몰려다니면서 가치 판단 없이 가짜뉴스를 해서 세뇌돼가지고 남들한테 조롱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진보 보수가 같이 협력해야 되는 아젠다가 있는 거야. 대통령이 저러고 있을 때 국민들이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세상이 발전하는 거지. 원자력 같은 경우는요.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터지면 다 죽어요. 이러다 다 죽는다고. 그럼 지금 부산에서 저 고리 2호기 폐쇄하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진짜 외국자인 거예요. 네. 40년 넘었어. 그래서 원전을 폐기하는 만큼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발전하는 거지. 우리나라에 무슨 원전의 원천 기술이 어딨어. 구구의 선동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원전에 관련된 원천 기술이 있어서 그걸 사장시킨다. 원전의 핵심 기술은 다 미국이 갖고 있거든. 거기다가 원자력에서 생산하는 대부분의 전력은 산업용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외국 사례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 대표적으로 독일의 뭐 폭스바겐이나 BMW 같은 회사들은 발전소를 직접 지어서 직접 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생산해서 공급하는 전력 소비를 줄여주기 위해서 국민들이 더 쾌적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보조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발전소를 만들어서 직접 소비하고 부족한 양만큼만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시민단체에서 그동안 그런 제안을 했거든요. 삼성이나 LG처럼 큰 회사들은 발전소를 직접 지어서 써라. 그래서 부족한 만큼만 가져가면 서로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매년 쓰는 수천억 원의 전기 요금만큼 자신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쓰게 되면은 잘만 운영하면은 그 비용을 아낄 수도 있고. 근데 왜 안 하느냐. 네.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을 거의 안 받는 구조거든요. 기업들에게는. 맞아. 그러니까 산업용 전기요금도 쌀 뿐더러 그러니까 여름에 휴가 기간에 공장문 닫으면 닫았다고 또 수천억씩 보조금을 줍니다. 맞아.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발전소를 스스로 지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산업용으로 필요한 거대한 전력 수요는 다 원자력이 필요해지거든요.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하나가 원자력 2개 분량을 독점해서 쓰는 거랑 똑같아요. 사용량이. 그러니까 뭘 어떤 전체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자가 문 앞에 앉아서 기자들하고 할 때는 뭐 난 능력이 없다. 방법이 없다.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만약에 대통령이요. 탈원전은 기본적으로 있잖아. 누가 했냐의 차원이 아니라 탈원전은 방향성은 맞는 거라고요. 속도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럼 그거
보수 어르신들이 탈원전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그 세뇌된 마음, 위험한 거니까 아무리 새로 완벽하게 지었어도 원전은 위험한 겁니다. 뭐 얘네들이 이제 아까 저 우비 동영상에 보면 좌파들 선동 오진이 하는데 제 말 선동이 아니고요. 잘 들어보세요. 광우병 소고기 선동했다고 지금도 지랄지랄 하잖아요. 선동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한미 간의 협상을 다시 해가지고 연령이 더 어린 서로 우리가 수입을 하게 된 거랑 똑같이 그냥 원전 잘 모르면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원전에 집착한 지가 벌써 한 10년 됐는데 대한민국 원전은 어디에도 안전한 원전은 없습니다. 현재도. 원전이 안전한 거라면 그 동네에 기형아가 태어나면 안 되죠. 기형아 출생률이 다 일반 지역보다 3배, 4배가 이상 높아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다로 방사능이 빠지고 공기로 빠지고 하는 것들을 다 먹고 하면서 아이를 가졌는데 기형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안전한 겁니까? 뻥 하고 폭발 사고가 안 나면 안전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위험한 전기는 당장 효율이 좋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것도 아니지만 예. 비용 대비 폐로 비용까지 합치면 예. 하더라도 이런 위험한 전기들은 접읍시다라고 해야 돼. 대통령이 워낙 무식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냥 계속 쓰자. 이게 마치 대단한 우리나라 산업이 중요한 것이냐. 원전 비율을 30%에서 10%까지만 줄이면 그만큼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위험하지 않은 전기 쓸 수 있는데 왜들 지랄을 하십니까? 난 내가 봤을 때는요. 당신네들이 당신들의 손자와 자녀들의 미래를 막고 있는 거야. 이건 바꿔내야죠. 슬픈 이야기지. 사고 난 뒤에 사람들 죽은 뒤에 돌이킬 수 있는 문제냐고요. 대통령이란 제가 이 시대에 이런 게 당선되는 바람에 대한민국 굉장히 역진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 부끄럽습니다, 진짜로. 아니 40년 돼가지고 고장이 나서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으면 이거를 원안위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만 멈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쓰겠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부끄러워서 정말. 여기까지 합시다. 네. 아.